안녕하세요. 현지 시간의 이현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사실 가장 긴장한 세션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하신 분을 모셨거든요. 오늘의 세계는 연기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배우님을 모셨는데 190cm의 키를 가지신 190 이기우 배우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년 좀 넘게 연기하고 있는 190 이기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뵀나요?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지난주에 뵀죠. 워낙에 테디 차차를 키우셔서 저희 강아지 호텔에 오셔서 그 기회로 만나 뵙게 됐잖아요. 너무 소탈하시고 좋으셔가지고 아유. 그래서 제가 사실 마음 편히 나오려고 했는데 오늘 다시 앉으니까 긴장이 되네요. 카메라 있으면 긴장이, 저도 긴장돼요. 네. 정말요? 그럼요. 근데 어쨌든 배우라는 직업이 카메라 앞에서 정말 대중들의 앞에 계속 서 계셔야 되는 직업을 하시는데 어떤 계기로 이런 직업군에 들어오시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진학할 때 예고 가고 싶어가지고 예고 진학을 시험을 봤는데 같이 간 친구들 여럿하고 같이 있었는데 저만 떨어졌어요. 친구들은 반전. 축하해. 그리고 이제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그냥 평범하게 고등학교 시절 보내고 근데 또 고등학교 졸업할 때 키가 엄청 큰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안 크셨어요? 네, 고등학교 진학 시험 볼 때는 170이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0cm. 졸업할 땐 20cm가 확 큰 거죠. 그래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이제 모델 생활을 하다가 군대 입대를 받아놓고 클래식이라는 영화에서 키 엄청 큰 놈을 찾는다. 요건은 키 큰 사람. 네, 키 크고 약간 병약해 보이고 약간 픽픽 쓰러져야 되는 역할인데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 오디션을 보면서 제 인생이 거기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사실. 그때 군대도 완전히 뒤로 밀리고 신인 연기자로 쭉 그때 활동을 쭉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모델이라는 일과 배우라는 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에 원래 예고를 가시고 싶으셨던 것도 연기를 하고 싶어서 가신 거였나요? 네, 맞아요. 이창동 감독님의 초록물고기라는 영화를 보고 네. 그 한석규 선배님 연기하시는 거 보고 펑펑 울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근데 그 이제 형제가 나오는 부분인데 저도 형제고 해서 그 부분이 저한테 좀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판 모르는 누군가가 이 영화를 보고 이 작품을 보고도 감정을 확 흔들 수 있는 저 직업이 너무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서도 아르바이트로 모델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때 마침 모델분들이 선배님들이 엄청 왕성하게 잘 활동하시던 시기예요. 막 차승원 선배님도 저희 쇼 모델 출신이시지만 배우로서 완전 성공하시고 그렇죠. 네. 그렇죠. 차승원 선배님, 오지호 선배님 되게 많았거든요. 네. 완전 막내 모델일 때 무대 뒤에서 옷 갈아입을 때 보면 다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와. 화보며 광고를 다 하시는 분들이 쫙 있었죠. 그러면 첫 연기에 도전을 하셨을 때 어떤 게 제일 어려우셨어요? 일단은 연기를 공부한 학생도 아니고 그냥 경영학과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너무 다 생소한 모르는 것뿐이죠. 그쵸. 그분들이 쓰시는 용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하나도 모르고 그 상태에서 가가지고 그 스텝 형들하고 엄청 제가 형거리면서 엄청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배우려고. 그쵸. 그때 마침 조승우 형이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이 일을 재밌게 처음 접하셨다는 것 자체가 진짜 본업이셨나 보다. 그쵸? 그쵸. 그렇게 놀듯이 아니면은 뭐 숙제해 가듯이 주어진 촬영 분량을 준비해 나가서 그 숙제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엄청 큰 스크린에서 제 모습이 비춰질 때 그 쾌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그럼 제일 어려운 배역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사실 제일 어려웠던 배역은 되게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너무 평범한 배역이어서 제일 어려웠던 나의 방일지. 그러니까 그 인물이 전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역할,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을 법한 사람이니까 드라마로 보여지기에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눈에 들어야 되는 포인트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 작업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 인물 자체가 저랑 성격이 좀 많이 다른 친구였어요. 저는 약간 이성향인 사람이고 네. 그 인물의 성향은 굉장히 아이였고 이혼하고 이제 홀로 이제 아이를 육아하는데 그런 경험도 일단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물을 이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좀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궁금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호텔리어들도 이렇게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배우다. 그래서 내 기분이 아무리 뭐 상사한테 혼이 나고 내가 아무리 뭐 집에 누가 돌아가셨고 해도 밖에 나가는 순간 난 웃어야 된다. 이런 게 거의 호텔리어들의 만트라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그 캐릭터를 입는 순간 그리고 웃는 순간 기분 좋은가? 나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서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그 캐릭터가 예를 들면 좀 슬프다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시게 될 때 좀 그런 캐릭터 때문에 일상이 좀 힘들어지시거나 하진 않으세요? 평소 실제 생활에서도 그 인물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배우분들 중에 약간 성향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제 사생활에 있을 때랑 연기자 그 역할로 있을 때랑 조금 스스로 구분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을 저는 이왕이면 그냥 현장에서만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편이고, 조금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품이 있는 그녀라는 드라마를 찍을 때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에 듣고 그날 촬영 현장에서 연락을 받고 그날 촬영을 쭉 다 하고 돌아오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촬영을 다 마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촬영팀에도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촬영했던 그 뭐 선배님들이 엄청 문자를 주셨죠. 왜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저는 선배님들하고 어쨌든 100여 명의 스태프들이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인데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어쨌든 약간 매해를 거듭하면서 연기자 생활을 하고 20년이 넘다 보니까 그 책 페이지에 이 전 페이지는 나의 사생활의 이야기가 있다면 이 페이지 뒤에는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작품의 글이 쓰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스스로 왔다 갔다 넘겼다가 다시 덮었다가 넘겼다가 다시 덮었다가 하는 그런 습관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아마 연기자분들이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연기자분 초대하시면 한번 여쭤봐 주세요. 네, 사실 이전에 영화 감독님을 초대해드렸었어요. 정명길 감독님이 오셨었는데 감독님은 또 굉장히 또 다르시더라고요. 내가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서 영화를 사서 직접 출연도 하시면서 되게 웃었던 적이 있는데, 안젤리나 졸리 막 이런 분들도 배우 하시다가 감독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배우님도 좀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 목표가 좀 있으시나요? 저는 뭐 드라마든 영화든 어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긴 호흡을 가진 이야기는 제 머리가 허용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약간 커머셜 영상 쪽에 관심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도시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걸 더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변화하고 다양한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 모습을 담는 게 좋고 담아 버릇하니까 이걸로 이런 영상 만들면 너무 좋겠다. 이 숲에서 이런 안마의자 찍으면 너무 좋겠다. 그냥 문득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야, 이 바닷가에서 이 음료, 이 맥주를 먹으면 진짜 예쁘고 멋있겠다. 그냥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저요 3년 차. 4년 차인가? 이런 거 아니, 헷갈리시면 진짜 안 돼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19년에 만나고 2, 3, 4, 5, 4년 차시네요. 네, 맞아요. 4년 차. 근데 저 와이프랑도 얘기할 때 맨날 헷갈려요. 우리가 갑자기 온 촬영장이 멘붕이야. 어쨌든 원래 질문의 요지는 연기 연습을 그럼 하실 때 아내분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엄청.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도와주세요? 일단 와이프가 고등학교 때도 연극반을 했고 연극 무대에 서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연극제에 나가서도 큰 상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연기를 하면 일반인이 대본을 이해하는 거랑은 또 좀 달라요. 그래서 리딩을 내가 상대방 역할을 하고 와이프가 제 역할을 했을 때 또 제가 할 때랑 다른 매력이 있는 부분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렇게 잘 제가 뺏어 먹죠. 캠핑 가고 애들이랑 어디 나들이 가고 할 때도 대본을 항상 차에 두고서 그냥 서로 대본 읽으면서 놀이하듯이 하면서 가고. 근데 그게 이제 연기를 완성시켜주는 작업은 아니지만 일단 대사를 100% 그냥 머릿속에 일단 대사는 다 들어가요. 와. 그리고 이제 이 대사를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하죠, 저희끼리.
지난번 뵀을 때 두 분이 같이 뵀는데 두 분이 느낌이 너무 비슷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정말 남매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키도 크시고 얼굴도 작으시고 게다가 분위기도 좀 비슷하셔가지고 닮아가는 건지 아니면은 저랑 닮아서 제가 반하게 된 건지 나르시시스트적인 저야 너무 고맙죠. 그렇게 예, 잘 맞는 사람이랑 살 수 있어서. 그러면 지금 나 이런 거 잘해볼 수 있는데 정말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나 배역이 있으신가요? 그 약간 병맛 코미디 되게 좋아하고 막 B급 감성 이런 거. 제 안에도 흐르고 있거든요. 아재 개그 아니고 B급 감성 많은 아재 개그 그 이상의 네. 그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 저도 너무 신기해요. 20년이 넘게 연기 생활을 했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니. 그래서 오히려 저는 희망적이에요. 오, 그쵸. 앞으로 연기자 생활을 하기가 막막하기도 한데 그래도 하나 보여줄 건 아직 안 보여준 게 있구나. 아, 네, 그래서 조금 희망적이라고 좀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동네 약간 바보형 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요즘 시작하셨잖아요. 유튜브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웹드라마 이런 거? 아, 근데 유튜브도 지금 시작한 지는 몇 개월 안 됐는데 이게 나름 이것도 촬영이라고 계속 제가 뭔가 저를 다 드러내지 못하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이 유튜브라는 이 환경하고 친해지면 서서히 B급 감성. 빨리 스카우트를 누군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배우라는 직업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뭐 너무 기억에 남는 현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첫 경험이 가장 크게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클래식이었거든요. 영화 클래식. 뭐 쓰러지고 막 그런 연기 했던 것들 그런 제가 좀 여러 번 쓰러지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하루에 쓰러진 건 아니고 어저께 쓰러지고 뭐 다다음 날 쓰러지고 그 다음 주에 쓰러지고 근데 되게 정말 신기하지만 지금 20년이 훨씬 지난 날인데도 그 날은 하루가 다 기억이 나요. 쓰러지셨던 날이? 네. 그날 쓰러져서 왼쪽 무릎이 더 아팠다. 어머. 넘어졌는데 자갈이 있었다. 약간 이런 것들이 다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그거 쓰러졌을 때 그 감독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거. 네,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장면들이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배우로서 직업병이 있으세요? 전 직업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연기자 이기우하고 일반인 이기우하고 계속 같은 방에 안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니까 저는 일할 때만 연기자인 거지. 약간 그렇게 구분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네요. 제가 스스로. 사실 아까 아빠가 아니라고 하셨었는데 사실 아빠시잖아요. 요즘 테디 차차 예. 반려견들의 아버지로 되게 요즘 유명해지셨다고 들었어요. 그 유기견 공고들이 계속 꾸준히 계속 올라오거든요. 테디 차차 둘 다 그 유기견 공고를 보고 데리고 온 거고요. 테디는 얘를 데려와야겠다 하고 데려왔고 테디의 동생인 차차는 얘는 내가 꼭 주인을 좋은 가족을 찾아줘야겠다. 그래서 임시보호를 하다가 결국은 임보에 실패했죠 저희가. 임보 실패하고 이제 동생이 됐고. 그 유기견을 입양하는 그런 캠페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11년 정도 같이 있었던 강아지가 죽고 나서 근데 그때 너무 슬퍼가지고 다시는 강아지 못 키우겠다 였는데 저도 모르게 강아지 사진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상처가 조금씩 강아지 사진을 보면서 조금 치유가 된달까?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강아지를 또 다시 키우게 된다면 진짜 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유기견 키워야지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기견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확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유기견 관련돼서 공부도 하고 좀 얘네들은 왜 이렇게 보호소에 많이 있는 거지? 막 이런 것도 막 공부하고. 왜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버려서 유기되는 강아지들도 있지만 이게 뭐 야산에 있는 유기견이 계속 거기에서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번식을 하면서 한 마리가 4마리, 5마리를 낳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네네네. 그리고 되게 안 좋은 번식장에서 합법적으로 번식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곳인데도 보면 완전 지옥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품종견들이 주장창 새끼만 낳는 거죠. 어머. 배란 촉진제를 막 놓기도 하고 애들이 뭐 제대로 된 밥, 물도 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강아지 애들이 낳은 새끼가 이제 예쁘장하게 펫샵으로 들어가고 펫샵에서 와 이쁘다 귀엽다 해서 샀다가 얘가 갑자기 커진다 짖는다 털이 빠진다는 이유로 버리고 약간 이런 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사실 입양보다 인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왜냐면 입양되기 전에 인보가 있어야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일테면 이런 거죠. 뭐 철창 안에 그 아이의 공고번호 뭐 192번으로 이름도 없이 해서 철창에 막 애 쭈그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사진을 보고 누가 가족으로 입양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인보 임시 보호자를 만나서 그 집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집밥을 먹으면 일주일이면 애들이 막 빛이 나요. 그러면 이제 그 사진을 보면 너무 귀엽고 한데 이 아이가 임시보호 중이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징검다리 역할을 임시보호자분들이 정말 해주고 계신데 그 인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거는 어쨌든 뭐 사회적인 그냥 뭐 현상 이슈 문제인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테디 차차를 입양해서 이 삶의 질이 너무 좋아지고 진짜 많이 행복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우리 가족처럼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입양을 했을 때 오는 그 행복감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 유기견을 입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고리를 끊으려면 그런 번식장 이런 것들을 점점 줄여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운동들도 있나요? 요즘에 엄청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진짜 뭐 구조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번식장을 다 촬영해서 실상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시설이 합법적인 공간일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뭐 댓글이 막 수백 개씩 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을 좀 소중히 다루는 마음이 정말 더 커져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네,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지난주에 저 여기 놀러 왔을 때도 견종이나 무게 이런 거 차별이 없이 그냥 반려견은 다 같이 투숙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너무 좋았거든요. 말씀 그때 드렸지만 제가 강아지를 너무 예뻐하는데 알러지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약간의 사심 채우기로 여기는 좀 편하게 제가 멀리서나마 보고 예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요즘에 워낙에 아이처럼 예쁘게 키우시다 보니까 좀 믿을 만한 곳이 있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아직 뭐 더디지만 근데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좀 더 소문이 나면 저희 또 믹스견이나 대형 견주분들 잘 쓰시거든요. 네, 들었습니다. 네, 돈줄 내러 또 야 여기 견종 차별도 없고 야 진도 믹스 30kg 40kg인데 와도 된대. 소문 나면 여기 이제 진도 믹스들 뭐 천지되고. 저 돈줄 좀 나고 싶습니다. 네. 네, 물론 막 진짜로 막 돈 때문에 이걸 하신 게 아니니까. 예. 저는 알러지 때문에 강아지를 키운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사업을 이걸 하는데 조금은 알아야겠다 싶어서 자격증, 트레이너 자격증, 아주 기초 단계이긴 하지만 그거를 알러지 약을 먹으면서 자격증 하나를 취득을 해서 제가 엄청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펫 보험을 관심을 두시면서 보험사 자격증 취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좀 결이 비슷하시구나 생각했거든요. 보험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신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들어야 될 보험이니까 꼭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될 음식만 꼼꼼히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때마침 이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보험 상품을 좀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참여해달라. 그래서 저는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이런 거 해주세요. 계속 뭐 요청만 했거든요. 다둥이 할인해주세요. 뭐 유기견 할인해주세요. 뭐 헌혈견도 할인해주시고요. 뭐 해외 이동 봉사한 경험이 있으면 또 얼마 까주세요. 뭐 그냥 저는 다 던지기만 이거는 하고. 보험을 만드시는 분의 마음이 아니라 요즘에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즐겁게 되게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 회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이렇게 확 열려 계셔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기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보장 내역이 특약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보험맨 같죠 지금? 약간 자격증 취득하신 분 같습니다 지금. 자격증 취득해야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대요. 정말요? 제가 만약에 그 시험에 떨어졌다면 그럼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못하고 보험 관계자분이 여기 옆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을 대신해 주셔야 돼요. 몰랐어요. 다행히 제가 시험을 못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배우님의 일상이 궁금해요. 제 가까운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제가 방송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했을 때 그런 모습을 되게 이질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그러지 않아가지고. TV에서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뭐 TV에 나올 때는 어쨌든 갖춰 입고 뭐 머리도 예쁘게 하고 뭔가 세팅된 옷을 입고 나와서 조신하게 있다가 가고 하는데 현실 이기훈은 그보다 훨씬 좀 밝고 장난기도 많고 네, 때론 엽기적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양평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뭐 이런 이유로 양평으로 이사를 가신 건가요? 사실 이제 일찍 캠핑이라는 거를 시작하게 됐고 캠핑으로 이곳저곳 다 여행 다니고 하다 보니까 도시보다는 자연이 저랑 더 잘 맞는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심지어 이제 반려견 2마리까지 생겨버리니까 아파트에서는 이 아이들한테도 좀 미안한 공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양평으로 야 우리끼리 신나게 뛰고 짓고 먹을 수 있는 데로 가자. 와, 집도 직접 지으신 거예요? 그게 20년 넘은 되게 옛날 주택을 대수선을 한 거죠. 와, 그럼 계속 끊임없이 일이 생기시겠네요, 지금도. 네, 요즘에 계속 일 있어요. 요즘에 또 이렇게 말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말벌들을 좀 어떻게 좀 처치할까? 왜냐면 말벌들이 뭐 어디 안 보이는 산에 뭐 큰 벌집을 만들고 지들끼리 어떻게 살면 그냥 놔두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마당일 할 때 말벌이 위험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작년 이맘때 말벌한테 쏘여가지고 5방을 쏘여갖고 5방을요? 죽는 줄 알았어요. 웃지 마세요. 팔 잘린 줄 알았어요. 마당에서 못 씻고 있는데 드론 소리가 나서 보면 드론 진짜 이만한 애들이 무 하면서 다닌다고요. 저 진짜 평화주의자고 가다가 여기 뭐 귀뚜라미 바퀴벌레 있어도 바퀴벌레도요? 네, 그 산바퀴벌레들이 있어요. 안 죽인다고요. 발로 툭 쳐내고 안 죽이는데 네. 무서우니까요. 아. 또 저희 근처 앞산에 너무 TMI인가? 그 양봉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얘네가 거기 가잖아요. 거기 그냥 초토화. 그 양봉은 끝나는 거예요. 정말요? 예, 그 말벌 한 마리가 꿀벌 2,000마리인가를 죽인대요. 어머. 진짜 나쁜 존재거든요. 오늘 분명히 연기 세계 현지인을 모셨는데 거의 그냥 양평의 자연인을 모셔가지고 그러면 이 강아지들을 위해서 집도 이사도 하시고 막 하시는데 이제 사업도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막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 와이프가 다니던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좀 더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어 해가지고 옆에서 전 도와주는 그냥 깍두기고요. 와이프가 준비하고 있고. 그럼 어떤 사업? 저희가 이제 애들 데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피크닉도 많이 가고 특히 이제 테디는 저희랑 와이프랑 같이 미국에 한 40일 동안 자동차로 로드트립을 같이 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품들 특히 중대형견을 위한 제품들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제품이 좀 다른가요? 아무래도 이제 조그만 아이들, 소형견 애들은 가방도 작을 거고 매트도 작고 너무 제품도 많고 예쁜 게 많은데 그런 아이들이 쓰면 좋을 아이템을 한 3년 정도 와이프랑 계속 테디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계속 노트를 해놓은 거예요. 어머, 진짜 즉흥적인 건데 저희가 사실 큰 펫페어에 항상 매년 참여를 해요. 런칭하시면 저희 뭐 콜라보로 같이 하실래요? 그런 것도 너무 좋죠. 네, 같이 부스 차려서 뭔가 재밌는 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MOU. 네. 저 항상 저희 그 현지 시간에 오시면 시그니처 질문이 있어요. 24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가장 행복한지 여쭤보거든요. 저는 자기 전에 1시간. 몇 시에 주무세요? 저희 부부는 원래 2시? 새벽 2시요? 네, 늦으면 뭐 2시 반, 3시에 너무 늦게 주무시네요. 잤는데 양평에 이사 오고 나서 9시만 되면 졸려요. 거의 노부부의 삶을. 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양평으로 이사 간다고 해도 아직 한창 젊은 사람들인데 9시, 10시에 잔다고? 그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일찍 일어나죠. 자기 전 1시간이라고 했던 이유는 일단 반려견들 테디랑 같이 자거든요. 네. 테디의 꼬순내를 이렇게 2번 맡으면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테디 겨드랑이에 손을 딱 넣으면 이제 따뜻. 네. 그날의 피로가 싹 풀려요. 반려견하고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같이 있으면 그 온화해진 마음으로 대화를 하죠. 와이프랑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스르륵 자는 그 1시간이 요즘 제일 꿀 같은 시간이에요. 정말 아버지 다 되셨네요.
네, 진짜로. 그래서 오늘 개바보. 개바보.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운 이야기. 아 근데 너무 그 저기 현지인 이 격조에 떨어지는 내용의 대화 뭐 말벌 뭐 그래서 연기 얘기를 안 하고 네, 아까 그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진지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업되셔가지고 굉장히 여러 세계를 여행하고 온 기분이 듭니다. 진짜요? 네. 다행이다. 정말. 네. 오늘은 연기계의 이기우 배우님을 모셨는데 뜻하지 않게 자연인의 이기우님 모습을 뵙게 돼가지고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우 배우님 소감으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또 갑자기 연기자로 불러주시니까 또 톤이 정리가 되네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연기자로 불러주셨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보다 자연인 이기우일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연기에서도 자연인 이기우에 가까운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오늘 인터뷰하는 중간에 문득문득 들어서 저도 인터뷰를 하러 왔지만 연기자로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활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느끼고 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현지 시간은 오후 2시 32분입니다. 감사합니다.